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임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채 협상 여지를 내비친 데다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드러내 증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반응이 나오며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S&P 500 지수는 이날 장중 한때 6,127까지 올라 지난달 24일 세운 장중 역대 최고 기록 6,128을 깰 수 있을지 관심을 모았지만 0.71포인트 차이로 실패했고 반면 나스닥은 상거래일 연속 올라 지난달 23일 이후 처음 2만 선을 웃도며 주간 기준으로도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됐습니다. 이로 인해 증시는 관세 이슈와 인플레이션 흐름을 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여 트럼프는 상호 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지만 구체적 내용과 발효 시점 공개는 미뤄 협상의 여지는 남겼고 여기에 이날은 4월 2일부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도 밝혀 지금은 최소한 4월 1일까지는 관세 현실화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셈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어 시가총액 1위 애플은 각종 호재로 4연속 랠리를 하며 한 주간 7% 이상 급등했고 이날도 1% 이상 상승해 244달러까지 올라 시가총액도 3조 6,780억 달러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애플은 전날에도 2% 이상 급등해 보급형 아이폰 SE4가 곧 출시된다는 소식으로 주가의 상승을 일으켜 그리고 전전일에도 애플은 2% 가까이 상승해 애플은 알리바바와 합작 중국에서 생성형 AI가 탑재된 아이폰을 출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주가는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애플은 그동안 규제 등으로 중국에서 AI폰을 출시하지 못해 매출이 급감했지만 알리바바 제휴를 통해 판매가 신장될 것이라는 기대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여기에 월가의 전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해 4분기 들어 애플 주식을 그대로 보유, 대신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은행주는 보유 지분을 지속해서 줄인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버크셔의 보유 주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버크셔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애플 주식을 3억 주 보유해 4분기 중 지분 변동은 없었고 지난해 3분기까지 애플 지분을 대거 내다 팔은 버크셔는 시장에 관심을 집중해왔지만 대규모 지분 매각 후에도 버크셔가 보유한 전체 상장 주식 자산가치의 28%를 차지해 애플은 개별 종목 중 가장 큰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애플과 함께 지분 매각을 지속해왔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은 지난해 4분기 들어서도 매도세가 지속됐고 버크셔는 이날 공시에서 4분기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 1억 1,750만 주를 매각 그리고 시티그룹 주식 역시 4,060만 주를 매각하고 지분을 낮추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시티의 주가는 그동안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여 84달러까지 올라왔고 사실 버크셔는 이러한 시티를 5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주식을 대거 매각을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수익을 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버핏은 이러한 주식들을 팔고 맥주 유통업체인 컨스텔레이션 브랜즈 562만여 주를 새로 편입했고 도미노 피자 110만여 주, 수영장 청소업체 풀닷컴을 19만여 주를 사들여 이날 공시 이후 컨스텔레이션 브랜즈는 6% 이상 올라 162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지난해 상반기 엔비디아로 거액의 차익을 거둬 화제를 모은 월가 전설 드러켄 밀러는 쿠팡 지분을 전분기 대비 24% 대폭 줄였고 여기에 S&P 500 ETF 약 150만 주, 마이크로소프트와 브로드컴, 스타벅스와 오더비를 대량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드러켄 밀러는 이러한 주식을 매각하고 항공주와 헬스케어 관련 종목을 대거 편입해 유나이티드 항공과 델타 항공 그리고 아메리카 항공을 대거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델타의 주가는 이날 2% 이상 올라 65달러까지 올라왔고 델타는 올해 들어 이날까지 10%나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또한 알파벳 지분 1,452만 달러 규모를 새로 투자하고 암홀딩스는 전분기 대비 725% 늘린 17만 8천여 주, TSMC는 87.5% 증가한 10만 7천여 주를 보유해 전력 인프라 기업인 지인 버너와 비중을 241%나 늘려 3,282만 달러까지 늘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레이달로가 운영에서 물러나고 바르데아 체제로 재편된 브리지워터는 테슬라를 신규 편입하는 모습을 보였고 앞으로 테슬라가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이날 약보합 상태를 기록해 355달러로 내려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접었고 이날 테슬라와 관련해선 특별한 재료는 없었다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최근 330달러라는 지지선을 바탕으로 반등을 한 테슬라는 미국 정부가 4억 달러 규모의 전기 장갑차를 테슬라에 주문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와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할 수 있으며 비록 테슬라가 488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현재는 내려와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앞으로도 테슬라는 각종 호재로 주가의 상승 동력을 이어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어 메타 플랫폼은 이날도 상승해 한 달간 상승세를 이어가 주가는 763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17일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가는 20거래일 연속 상승세 기록을 세워 이는 지난 1985년 1월 31일 나스닥 100 지수가 산출된 이후 최장기간 상승 일수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달 16일 이후 상승폭은 20.5%로 커져 이 기간 하루 평균 1% 오른 셈이라 올해 주가 상승폭은 25.8%에 달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메타는 지난 4일 역대 처음 700달러 선을 넘어서더니 연일 최고점을 계속 갈아치우며 이제는 시가총액도 1조 8,667억 달러를 기록해 2조 달러에 바싹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메타는 광고 타겟팅을 위한 인공지능에 막대한 투자를 집행해 실제 사용자당 평균 수익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여 여기에 친 트럼프 행보를 이어간 점이 주가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덩달아 메타는 현재 실적까지 잘 나오고 있어 주당 순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고 있고 매출 역시 앱 전체에 AI를 적용해 매우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 꾸준히 20%대 매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메타의 주가는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고 아래 보이시는 RSI 역시 83까지 올라와 주가는 어느새 과매수 상태에 들어갔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나스닥은 이날도 상승해 현재는 신고가 코어까지 올라와 있고 이러한 상승의 주요 배경은 당연히 기업 실적이 버팀목이라 할 수 있어 현재 주요 기업의 77%가 4분기 실적을 보고한 가운데 이 중 76%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보여줬기에 이러한 수치는 5년 평균 77%보다는 낮지만 10년 평균의 75%보다는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 실적을 공개하지 않은 기업 추정치를 합산한 4분기 이익 증가율은 16.9%에 달해 지난해 12월에 전망했던 12.8%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인공지능 대장 엔비디아 역시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기대로 이날 2% 이상 올라 138달러까지 올라왔고 최근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AI 투자를 늘려 엔비디아의 AI 전용칩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주가는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딥시크 쇼크로 113달러까지 내려갔던 주가는 기업들의 AI 투자 확대로 최근 들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다가오는 엔비디아의 실적은 2월 26일 예정이라 그동안 엔비디아는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 성장세의 하락 그리고 주가 고평가로 인해 주가는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 회계 부정 의혹으로 랠리가 주춤했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메타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소식으로 13% 이상 폭등했고 전일에도 7% 이상 급등한 슈마컴은 지금은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매출 전망치를 제시해 주가는 이틀 연속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슈마컴은 지난해 122달러라는 고점을 찍은 이후 실적 우려로 주가는 하락을 했지만 이후 회계 부정 의혹이 불거지며 단번에 17달러까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한편 가상화폐 대장 비트코인은 한 주간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거시경제 지표 발표로 시장에 충격을 던질 만한 재료가 있었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은 87,000달러의 강한 수요 지점에서 반등을 한 이후 현재는 9만 달러 선에서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고 이전의 조정 구간은 단순한 하락이 아닌 스마트 머니 매직 구간으로 해석이 돼 이 같은 말은 저점에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하락 채널 상단을 돌파했다는 점이 상승세 지속 신호를 여겨지기 때문에 지금의 10만 8천 달러 선을 돌파하게 될 경우 적어도 12만 달러 선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워너뮤직 그룹은 CT가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한 이후 주가는 3% 이상 상승했고 스트리밍 회사인 로쿠는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보고한 이후 14%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여행 회사인 에어비앤비는 4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아 주가는 단번에 14% 이상 급등했고 반면 클라우드 회사인 트윌러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이 나와 주가는 단번에 15% 이상 폭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어 밈주식인 게임스탑은 암호화폐 관련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2% 이상 상승했고 스포츠 베팅 회사인 드래프트킹즈는 연간 매출 지침 하한선을 인상한 이후 주가는 15%나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